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데아 네트워크스의 총괄을 맡고 있는 최민호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 겨울방학에 여러 가지 많이 분주하실 시간이시고, 또 오늘 월요일이신데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오늘 주제는 제가 보시다시피 우리 아이 순공 시간이라고 제가 한번 순공 시간 늘리기라고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실 건데, 순공이란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순수 공부 시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정말 순수 공부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또 이런 순수 공부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어떤 고난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하였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조금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화면을 이렇게 확대하시면 커지시니까 그 확대 화면을 보시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원장님들 뭐 피부치료 잘 알고 계시는데 현재 초등학교 학생 수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현재 23년도 기준으로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원장님들 피부치료 많이 늘고 계시는데 현재 초등학생 수가 약 260만, 중학생 수가 약 130만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학생 수가, 출생 수가 적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신입생 상담하기가 많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통계 수치로 보시면은 더 절실하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이 우측 라인에 보시는 게 현재의 학교 다니는 학생 수고 여기에 이제 출생 학수입니다. 근데 좀 중요한 걸 보시면은 2016년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태어난 학생 수가 약 40만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 35만 대로 확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상담 오는 학생 수나 이렇게 왜 적을지 뉴스나 미디어 통해서 많이 느껴보셨겠지만은 이게 피부치,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약 50만 명과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을 올라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치로 봤었을 때는 엄청난 차이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통계 자료로 한번 제가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 재정,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재정 수는 금액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 100조 가까이 이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학급당 학생 수는 우측에 보시면은 약 한 21명 정도 되는데 교육 재정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은 줄어들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만큼 디지털화나 스마트화에 대한 학습을 교육부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잠자는 교실이라고 평등주의라고 해서 선생님 중심의 수업 방식에서 좀 탈피해서 좀 스마트하고 디지털 교재나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게 첫 번째의 공교육에서 경쟁력을 갖고 하는 방안입니다. 자, 이 자료들은 저희가 나중에 한번 공유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보시면은 정부는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청에 투자하고 있는 비용은 늘어나지만 아까 우측 하단부에 보시는 학생들의 교육 격차나 수준은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첫 번째 내세운 키워드가 국가 책임 학년제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3, 중1 학생들을 책임 교육 학년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단계이고 중학교 때는 중등 교육이 시작이 되는 단계다 보니까 초3, 중1 때부터 아이들의 책임 교육 학년제라는 걸 도입을 해서 그 학생들의 성취를 꾸준히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라고 정부가 첫 번째 공교육 경쟁력을 발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23년 12월 13일 날 그 보도 자료입니다.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 계획이라고 해서 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뭐 재작년부터 저희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자율입니다. 자율이다 보니까 응모하는 지역도 있고 약간 교육감님 성향이나 교육 방향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이게 23년 12월 13일 날 또 공고한다라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가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면은 24년 시행 계획으로 보시면은 초3, 초5, 6,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24년 2월부터 3월까지 이런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첫 번째 진단을 하고 학력 수준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기초 학력에 맞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내세우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평가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뭐 경상도뿐만 아니라 강원도, 뭐 제주도 이런 쪽 약간 우리나라를 우측으로 동서로 나눴을 때 동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각시나 교육청에 대한 좀 자율이지만은 응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고 경기도나 이런 지역들도 일부 학교들이 이런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원장님 좀 인지를 하시고요. 두 번째, 뭐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고교 학점제에 대한 부분들은 원장님들이 25년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의 메시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됐었을 때에 그 공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외부 수강, 여기 제가 3번에 적어놓은 학교 간의 연계와 온라인 수업 등의 외부 수강으로 이수를 해야지 아이들의 거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메시지로 제가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을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이실 겁니다. 2028년도 대입 개편안 확정. 이 부분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가장 큰 이슈는 뭐 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으로 개편을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들과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바꾸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5등급 체제와 융합 수능 과목에 대한 개편, 이 두 가지가 좀 이슈 사항인데, 우측표에 보시면은 원장님들 뭐 기존에 여기 현행에 치고 있는 수능 그리고 28년도 개편이 됐었을 때에 공통 과목에 대한 문과, 이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일반적인 부분들을 융합형 수능으로 대부분 다 공통으로 치겠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 아닙니다. 그리고 내신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보시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기존에 약 1등급이 4%, 뭐 11% 이렇게 됐던 부분들이 이제 1등급이 10%, 2등급이 누적 34%, 3등급이 66% 형태로 이제 이 내신을 선진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학력 감소하고 조금 연관이 되어 있는데 지역에 학생 수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학생 수가 전교생이 막 40명 안 되는 같은 경우는 1%가 안 나오는 학교도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급 체제를 조금 완화시켜서 내신의 부담금을 적게 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첫 번째 방침인데 이 자료는 현재 이제 중학교 2학년, 이제 중3 올라가는 아이들부터 적용이 되겠죠. 적용이 되는데 부모님들한테 상담을 하실 때 꼭 조금 필요하신 부분들이 제가 흔히 좀 표현을 하는데 착시 효과, 부모님들한테 착시 효과를 좀 없애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대부분 성적이 A, B, C, D, E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대부분 조금 상위권이 있는 아이들은 웬만하면은 점수가 다 A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래도 1등급은 받을 수 있겠지. 아니면은 2등급 초반은 나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의 2등급과 지금의 2등급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등급이 11%까지였는데 지금은 34%까지예요. 34%. 그러면 100명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1등 했던 아이와 34등 했던 아이가 똑같이 2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등급이면은 좋은 국립대나 아니면은 인서울을 할 수 있겠지라는 부모님들의 생각은 이제는 이런 내신 5등급 체제로 되면서 조금 많이 바뀌셔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2등급 초반을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인서울에 목표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 부분은 잘 부모님들한테 메시지를 잘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요번에 뭐 심화 수학은 수능에 미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장 저희가 조금 메시지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수학적인 부분들도 똑같지만은 기존의 여기 탐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는 17개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사탐, 과탐 중에서 본인들이 어려운 물화생지 이런 부분들 중은 다 빼고 나는 생명과학이나 지구과학 이런 쪽을 택할 거야 라는 학생들도 있었고 아니야 나는 과학 파트는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지리나 조금 암기성이 높은 과목을 택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는 통합과학, 사회를 다 수능에서 응시해야 되는 부담감도 같이 생기게 됐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탐구의 파트는 중학교 과정하고 뒤가 후반부에 조금 같이 설명을 연계시키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이 자료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는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내용들이 보시면은 이제 내년에 2022 교육과정이 시작이 되는 첫 해입니다. 올해죠. 24년도. 24년도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5년도에 3학년, 중학교, 고등학생이 같이 바뀌어 나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자료를 연결을 시켰는데 2015 과정하고 2022 개정 과정이 영역이 조금 통합됐습니다. 통합이 됐고 당장 초등학교 1학년을 딱 비교를 하시자면은 여기 뭐 첫째, 여덟째 한글로 쓰는 활동들을 지향시키겠다. 그리고 뭐 오각형, 육각형에 대한 내용을 빼겠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원장님들 수학 선생님한테 공유하실 수 있게끔 하반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이 자료는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어떤 식으로 변했던지만 가볍게 보시고, 이런 기존에 한글로 첫째, 둘째, 여덟째를 쓰세요라고 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알맞게 선의어 보세요. 뭐 숫자로 쓰세요라는 형태로 오각형, 육각형이 이런 형태로 바뀐 부분들. 그래서 저희 하이에듀 같은 경우는 이 교육 과정을 요번에 충실히 반영을 해서 이 교재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장님들은 그런 고민 없이 온오프를 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3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에 듣는 단원까지 저희가 꼼꼼히 이렇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정리를 잘 했으니까 하반부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 자료를 그대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이 과정은 빨리 제가 스피드하게 진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이 이제 바뀐 부분들은 이제 교육부나 여러 가지 공교육에서도 아이들의 조금 적어지는 학생 수에 맞춤형으로 학생들을 학습 관리시키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의 진단을 먼저 해보겠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카드를 꺼냈고 그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결과물을 통해서 디지털 공교육화를 좀 더 강화시켜서 디지털로 아이들의 부족한 학생과 빠른 학생에 대한 보완 심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자료들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큰 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도 이런 내용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부모님들하고 상담이나 학생들의 대화를 하실 거라고 제가 분명히 인지는 하고 조금 인트로를 시작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제가 갈수록 대하기 힘든 학생이라고 주제를 적었는데 우리 아들 수업하시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상당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공부시키시는 학습 양이나 그리고 공부에 대한 의지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런 오프라인 설명이나 비대면 설명을 할 때 꼭 드리는 메시지가 요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떨어져 있는 공부 회복력과 공부를 선생님 위주의 예전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학과 습을 나눴을 때 배우는 부분들은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익히는 시간에 대한 기회는 지금은 많이 없어져 나가고 있는 게 또 현재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 습관과 흥미 잡아주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올라갔었을 때 그 습관이 바탕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방법과 고등학교 때의 스킬과 노력이 추가가 되어야지만이 그 아이가 성적 향상도나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착시 효과를 부모님들한테 좀 없애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원장님들이 상담을 하실 때 초등학교 때는 시험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다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올라와서 지금은 자유학년제가 학기제로 많이 바뀌어서 다행이지만은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이 없다가 우리 중2에 올라가서 첫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수학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나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책임 학년제라고 해서 중1을 지정을 했던 부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의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체크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실 때 중학교 때에 또 공부 잘하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육모나 구모 쳐보면은 얘가 왜 이럴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본인 스스로 공부 활동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학습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은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깊이나 단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은 많아지는데 내가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엉덩이 붙이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성적이 조금씩 감소되는 부분들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로드맵을 꼭 한 번씩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활용을 하시고요. 제가 성적을 잘 올릴 수 있게 위해서는 성적은 저는 시간 곱하기 집중력의 제곱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좀 이게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은 3시간, 4시간 있는데 집중력이 제로인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곱하기 제로. 그러면은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상상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2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은 집중력을 2배로 가졌을 때에 이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올라갈 거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서론에 순공 시간 늘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순공 시간에 들리는 엉덩이 힘 늘리는 엉덩이 힘을 붙이고 있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 붙이고 있는 시간까지의 집중력을 같이 동반되어 줘야지만이 학습 효과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있는 힘도 있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과정 중에서 초등학교 과정 중에서 원장님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꼭 실행을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들이 요즘 아이들이 이런 읽기 활동들이 잘 안 돼요. 특히 서책을 통해서 읽는 활동들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읽기 활동들이 안 되니까 이 문제 해결, 암기, 정리라는 부분들이 다 이상하게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원장님 디지털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한테 오프라인 책을 가지고 책을 읽을 때도 이렇게 밑줄 꺼 나가면서 읽으라고 그래요. 모든 책에 목표 계획, 계획 수리, 공부 방법, 꾸준함 이런 내용을 읽을 때도 읽기 할 때 연필 하나 꺼내 들고 내가 이렇게 밑줄 쳐 나가면서 읽게끔 제가 트레이닝을 시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읽기 활동이 끝나고 나면은 쓰기 활동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쓰기 활동. 그래서 영상이나 각종 매체를 봤었을 때도 거기에 AI 선생님이든 온라인 선생님이 각종 판서하는 이런 전자판서적인 부분들도 똑같이 받아 적게 하는 쓰기 활동도 읽기와 쓰기가 같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금 디지털에 많이 오픈되어 있는 아이들한테 읽기 활동부터 같이 줄 꺼가면서 읽고 그 줄 꺼가면서 읽은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쓰는 활동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의 힘을 키워나가는 밑바탕을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사탐, 과탐의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의 사회과정이죠.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의 사회과정을 한번 꺼내봤는데 이 부분은 초등학교 때의 한국사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세계사 파트로 접목을 시켰다가 그 다음 다시 한국사 그리고 고등학교 때 통합사회 파트로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과학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건데
좌측편에 보시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과학 단원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는 이 부분이 통합과학의 단원명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중등과학의 연계라고 제가 적어놓은 부분들이 이 고등학교 때에 배우는 통합과학 단원이 중학교 때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제가 보시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제가 빨간색 펜으로 판서했던 부분들을 잘 보시면은 고등학교의 물질의 규칙과 결합이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에 1단원, 2단원, 5단원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중등부에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물리화학적 성향이 강한 단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까 예전에 수능 같은 경우는 나는 물리화학은 어려우니까 나는 공부 안 할 거야. 수능 안 칠 거야. 선택지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선택지가 사라졌습니다.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내가 물리화학이 약하더라도 기본적인 통합과학에 대한 수능에 대한 준비는 현재 중2 아이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중3,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중3 아이들, 현재 중3 아이들도 만약에 재수를 했었을 때, 나는 과학에 대한 별로 공부가 안 돼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재수를 했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도 통합 단계, 중학교 과정하고 연계성이 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과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고1 올라가는 아이들한테 지금 이 중등부 과학에 대한 물리화학에 있는 단원들을 계속적으로 리플레이 시키는 학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과학 선생님이 없는데요? 이런 학원들도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과 물질의 상태 변화, 전기와 자기, 여기에 관련된 단원, 그리고 개념, 그리고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리플레이 시켜주면서 고등부 올라갔었을 때에 깊어지는 난이도와 범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지금 겨울방학에 길러주는 학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인서울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의대, 치대, 약대, 약대를 고민하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리, 화학에 대한 부분들을 꾸준하게 반복 학습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많은 영어 수학 학원에서 우리가 과학을 어떻게 하지? 라는 사회를 어떻게 하지? 역사를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후반부에 한 번 더 같이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년 중점 방안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어떻게 할까? 지금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다들 하고 계시는데 제가 리마인드를 시키기 위해서 한 번 더 꺼내봤는데 정부에서도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 격차나 떨어져 있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맞춤형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키워드를 꺼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원도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학기제 이런 거 상관없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 그리고 초등학교도 형, 누나들 시험 칠 때 자체의 기말고사를 반드시 치십시오. 반드시 시험을 쳐서 일단 너희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인지시켜주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원들에 이렇게 시험 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부모님들한테 메시지를 주시고요. 요 학원 같은 경우는 반배치고사도 치고 있네요. 반배치고사도 학원에 중학교 올라갈 때 학원 자체의 반배치고사도 응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어머님들하고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자료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시험이라는 부분들이 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어떤 요일,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는 학년이라도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그 기간에 시험 날짜를 정하시고 그 시험을 쳐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특강, 보강 상품을 기획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이렇게 반배치고사 형태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시험이란 제도를 우리 학원만의 시험이란 제도를 자꾸 부활을 하셔서 잘하는 아이들은 가벼운 시상과 못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대한 보강 형태의 꾸준한 상품으로 기획을 해보시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하나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순공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만큼의 공부 기회를 제공하는 습관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부분들로 제가 몇 가지 화면들을 캡처해 가지고 왔는데요. 이 10 to 10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 to 10, 뭐 윈터 스쿨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이 학원도 똑같이 적어놨네요. 방학만 되면 시차가 바뀌는 그대들 같이 죽자 프로그램 뭐 이렇게 적어놓았는데 흔히 말하는 엉덩이 눌러 앉아있는 힘을 키워주겠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혼자서 여러 가지를 집 안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아이들이 한번 생활 패턴이 탁 무너져 있으면은 그걸 끌어들이기가 다시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원장님들 방학 때 부모님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겁니다. 방학 때 2시, 3시, 새벽 3시, 4시까지 핸드폰 보다가 한 2시쯤,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점심 겸 저녁 먹고 학원 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런 형태가 리플레이 된 아이들이 개학을 했었을 때 그 생활 패턴을 다시 바꾸기에 너무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학원들은 윈터스쿨, 뭐 10 to 10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의 공부 습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학원에서 스케줄, 핸드폰 이런 관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상위권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금 공부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우측에 이렇게 순공 시간 늘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요즘 타이머도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단부에 보시면 타이머 이미지 화면인데요. 정말로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시간과 숙제 시간을 제외하고 너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누적 관리시켜 보시는 겁니다. 예상외로 아이들은 나는 학원도 다니고 숙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정말 내가 혼자 공부하는 순공 시간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수치적으로 타이머를 통해서 기록화시켜 보시면은 학생들과의 공감대와 명분이 있는 부분들이 제공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겨울방학 아직 조금 남아져 있으시니까 일단 이벤트성으로 진행 안 하신 데 같은 경우는 이벤트성으로도 진행을 해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작은 동기부여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요즘 뭐 각종 TV나 여러 가지 홈쇼핑에 보면은 또 겨울방학 대상으로 부모님들한테 여러 가지 좌측에 보이시는 이런 상품들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에 있는 시간들을 좀 더 부족했던 과목들, 아니면 빨리 선행하고 싶었던 과목들을 학원과 과외에 있던 교육 패턴을 좀 벗어나서 이런 홈스쿨 상품들이 대기업에서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죠. 우후죽순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런 대기업들이 원장님들 왜 이렇게 이런 교육 상품들을 너나 앞서서 막 낼 것 같습니까? 그 부분들은 반드시 수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학부모 설명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좌측에 보이시는 홈스쿨, 인강을 기반으로 되어 있던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학부모 설명회 때 조사한 결과로는 약 20, 30%의 학부모님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방학 때 다시 고개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흔히 말하는 완강률이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쉽지가 않은 게 현재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각종 러닝센터나 스마트 학습센터 이런 부분들이 자꾸 또 생겨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잘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또 학생과 부모님 간에 트러블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학습의 의지가 꺾이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해지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원장님들은 학원에 아이들이 영어 수학 때문에도 우리 학원에 오지 않습니까? 학원에 오는 그 공간을 시간과 공간의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면은 내가 거창하게 이렇게 러닝센터 형태로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강의를 토대로 나는 학습의 조력자 역할, 시간과 학습의 진도와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는 조력자 역할만 하시더라도
이 부모님의 눈높이와 학생의 기회에 조금 부응하실 수 있는 상품이 구성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이런 제품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하게끔까지는 여러 가지 습관 형성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줘야지만이 그게 습관화 됐었을 때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는 부분들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은, 내가 최소한의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한의 부모님의 니즈와 그리고 다양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줄어드는 학생 수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강사 중심에서 모든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에는 상당히 많이 힘든 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학생들의 원생 수가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학생의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은 한 학생한테 다양한 상품화를 만드셔서 수익성을 최대화 내시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돼요.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뭐 독해, 독서, 여러 가지 과학, 사회라는 과목들을 다 품종화 시키셔서 그 아이의 소비자들의 니즈에, 다양화된 니즈에 최대한 상품화를 시켜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일지,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 보시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많은 인건비를 투자해서 투입을,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그렇게 안 나오면은 또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 나는 부분들을 최대한 디지털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존을 진행을 하시고 거기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고민해 보시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우리 학원의 경쟁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학원들이, 뭐 공부방뿐만 아니라 이런 학원들이 영어, 수학은 내가 강하게 선생님 중심으로서의 학습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같은 경우도 혼자서 많은 아이들을 케어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 혼자 아이들의 오프라인 대면 학습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하기가 힘든데? 라고 했었을 때에 필요한 부분들이 온라인이라는 부분들입니다. 요즘 AI라는 이름으로 많은 상품들이 나와 있지만은 저는 교육은 지면 학습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온라인은 과목별로 보완제로 쓸 건지 대체제로 쓸 건지 여러 가지 결손이 생겼는 거에 대해서 보충제로 쓰실 건지에 대한 과목별 기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이 영수가 강하다라고 하시면은 수학은 많은 문제를 풀려보시고 싶다. 그러면은 보충제로 활용을 하시고요. 우리 학원은 과학 역사 선생님이 없어. 그런데 아이들이 중등부나 내신에 대한 점수가 거기서 많이 빠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유도를 해주시고 관리해 주신 우리 학원만의 자체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실 수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구성을 해보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원 형태가 지금 제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 학원은 어떤 형태입니까? 라는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기가 좀 그래서 첫 번째 대부분 티칭형 중심으로 학원이 있으실 거고요. 티칭과 코칭을 같이 섞어서 가시는 학원들도 있고요. 아까 1인 중심의 러닝센터나 주도형 학원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티칭형 학원들은 아직까지 규모나 여러 가지 방향적으로 봤었을 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라는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이게 흔히 말하는 문제은행의 시스템에서 개인별 오답이나 관리를 어떤 식으로 꼼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라는 형태예요. 수업은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우리 아이의 평가와 개인별 오답 클리닉을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형태의 1번 학원의 사례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티칭과 코칭형 학원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수학은 선생님 중심, 아까 말씀드린 과학, 사회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에 빗대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번에 케이스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3번 러닝센터 주도형 같은 경우는 무학년제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의 수준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실 거고 그 수준을 결국은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적절히 잘 섞으시면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한 몇 년 전에 거꾸로 교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꾸로 교실이라고 들어봐서 꼭 내가 가르치는 부분들을 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많은 학원들이 3번 학원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개념을 익히고 문제 풀이에 대해서 틀리는 부분들을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꾸로 교실 형태의 수업을 하시는 학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알고 있는 개념을 두 번, 세 번 설명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내가 먼저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면서 개인별로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결국 선생님의 첨삭이와 지도가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하시는 학원 케이스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 학원에 어떤 형태의 시스템이 맞는지를 진행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학원의 수업 케이스입니다. 예습을 주는 학원, 과제를 주는 학원이 있으실 거고요. 수업을 티칭형으로 하시든 주도적으로 하시든 선택지가 있으실 거고 또 거기에 복습과 평가를 활용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실 건데 이 하단부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했었을 때에 어떻게 예습을 할 수 있고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컨텐츠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가 클리닉을 했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오답 클리닉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썸머리 형태로 정리를 해놓은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교육 때 저희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지도록 하고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아까 평가지를 만들 때 쉽고 빠르게 저희는 직관적인 문제은행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년, 단원, 뭐 대중소를 선택하시고 난이도만 선택하시면은 10초도 안 돼서 시험지를 생성하셔서 아이들의 평가지를 만드실 수 있게끔 됐고 그 평가에 맞춰서 우측 하단부가 시험을 온, 오프로 치시게 되시면은 거기에 맞는 뭐 정답, 분석, 해설지까지 같이 연동이 되는 이런 문제은행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수학을 저희가 예로 이렇게 캡처한 화면입니다. 시험지입니다. 5학년 자연수의 혼합계산이라는 시험지를 이렇게 아이들한테 평가를 치고 나면은 이 1차 시험지는 아까 10초가 안 돼서 문제은행 마법사를 통해서 시험지를 생성을 하셨지만은 이 두 번째 시험지, 여기 클모라고 되어 있는 시험지는 내가 맞췄던 시험지는 문항 중에서 심화 문제, 틀렸던 문제는 유사 문제로 AI가 자동으로 또 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1차 시험지는 선생님이 제출하셨지만은 2차 시험지, 3차, 4차, 5차 이 부분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분석시키고 DB화 시켜서 자, 너 시험 한번 쳤어? 2차 시험지 자동으로 클리닉 모의고사 한번 더 쳐봐. 그리고 단원이 끝났을 때 너 틀렸던 문제, 동일 문제를 선생님이 한번 더 줄테. 한 번 더 틀릴 수 있는 부분들을 방지 한번 하자라고 해서 동일 문제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동일 문제도 어느 정도 적응력이 됐고 형성도가 형성이 됐으면은 그 단원의 유사 문제를 또 주실 수가 있게끔 돼 있고 그리고 이런 단원들이 쭉 쌓이면은 내가 1단원부터 여러 가지 단원 중에 가장 취약한 단원을 또 AI가 분석해서 취약 단원 클리닉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시험지도 생성이 되는 이런 수학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 학원이 대부분 다 평가 치시고 개인별 동일 유사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개인별로 맞춤식으로 하실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험지는 수학뿐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 과학, 사회 모든 파트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세 번째는 수학은 우리는 학원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어. 그럼 과학, 사회를 어떻게 활용을 해볼까라는 고민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렇게 우측에 오프라인 교재가 다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오프라인 교재가 되어 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이에듀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각 과목별 활용 팁을 꼼꼼히 다 저희가 누적시켜 놨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쓰기 활동 이런 AI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전자활동으로 쓰시는 판서나 부연 설명들을 학생들한테 똑같이 지면 학습에 적게 하는 부분들도
초등학교 때부터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메시지를 적어놨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개념 정리를 하기 위한 약간의 개념 중심의 온라인 강의 중심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고, 평상시라는 거는 개학을 하고 난 겁니다. 개학을 하고 난 뒤로부터는 학교 수업, 직후복습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특히 과학사회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진도가 다 틀립니다. 단원도 1단원 나갔다가 5단원으로 갑자기 변경해버리는 학원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학이나 역사 과목들을 이런 AI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시고자 하는 데는 평상시에는 학교 수업에 나가는 게 내가 애들이 나가야 되는 진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강의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시스템에 있는 유형연습, 오답노트, 이런 맞춤 테스트 코너를 통해서 유형연습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에는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노란색, 빨간색, 분홍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50점 미치면은 빨간색, 점수가 좋으면은 파란색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연습 점수가 내가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그 난이도 있는 다음 맞춤 단계로 넘어가시고, 유형연습 점수가 별로 안 좋다, 실패했다라고 하시면은 오답 노트가 바로 옆에 존재해서 그 틀렸던 문제의 동일 문제 풀이와 정답 해설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도전하는 형태로 이런 형태의 학습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이런 요점 정리, 주요 용어에 대해서 빈칸 채워 넣기 형태의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블랭크 처리가 되어 있고, 또 선생님들이 누구나 쉽게 문제은행 마법사를 통해서 시험지를 내실 수 있는 온라인 모의고사라는 코너가 되어 있습니다. 또 기존에 아까 앞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좋은 교육 상품들은 그게 B2C 전용 상품입니다. B2C 전용 상품이고, B2C 전용 상품에 채용을 했었을 때는 학원하고는 조금 상품의 접근 방법이 틀립니다. 근데 저희 하이에듀는 모든 부분들이 학원 자체에서 쓰실 수 있는 홈페이지도 제작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우측에 보시는 공부를 해서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받았던 부분들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학습 조회를 하실 수 있는 LMS 시스템까지 같이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 관리하는 시간적인 부분들은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이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시스템을 한번 제가 설명을 직접적으로 한번 드려보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은 잠시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온라인의 시연을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이에듀는 학원별 홈페이지를 직접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좌측에 로고나 상호, 그리고 하단부에 개인정보, 학원 정보를 다 주시면은 우리 학원만의 AI 맞춤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아이디나 선생님 아이디들도 마스터 아이디로 직접 생성을 해드리고, 반대로 그만두면은 퇴원 처리하면은 집에서 못 보시고, 또 과목도 수학만 열어줄 거야, 과학만 열어줄 거야, 모든 핸들링을 마스터 아이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최민호란 학생 아이디로 한번 들어왔습니다. 학생 아이디로 들어와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코너들은 진도학습, 내 학년의 교과서에 맞춘 학습을 자율적으로 AI가 뿌려준 대로 학습을 하는 진도학습 코너와, 선생님이 모의고사나 결석을 했었을 때 너 이 강의와 이 문제 풀고 와 라고 제출을 했었을 때에 나오는 과제 코너, 그리고 학생들이 셀프로 문제 풀어 코너, 그리고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오답노트 코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진도학습과 오늘의 과제, 이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코너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도학습을 딱 들어가 보시면은 과목별로 원래는 자기 학년 것만 보입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면은 중학교 2학년 보이지만은 이 고난도 중1, 중3 고난도 같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밑에의 학년에 빠른 학년의 학습 권한을 같이 주시고 싶을 때는 중1, 중2, 중3 이렇게 권한도 주실 수 있으시고, 이렇게 자기 학년의 과목,
수학이다. 그러면 1학기, 2학기, 단원, 1단원, 2단원, 뭐 1차 함수 이렇게 단원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검색딱 누르시면은 내가 강의가 필요한 아이들은 개념 강의를 이렇게 다 짤강 형태로 저희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10분 내외, 뭐 11분짜리, 13분짜리, 8분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제별 핵심 문제, 뭐 기본 다지기 문제, 실력 다지기 문제 이런 코너들은 뭐냐 하면은 저희가 오프라인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몇 시다라는 것 알 수 있어. 자, 이렇게 보시면은 0.216, 216, 책에 216 있는 계속 모든 반복이 문제 되실 거. 풀이까지 4번은 저희가 다 강의를 그러면 촬영을 해놨습니다. 정답은 몇 번? 그래서 2번과 오프라인으로 3번 수업하시는 수수가 되니까 학생들도 그의 내가 2회에 있는 수가 틀린 있다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왜 그쵸 유한수수로 틀렸는지를 나타낼 수는 없고요. 선생님이나 그럼 도움이 어떤 필요 형태로 나타낼 수 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틀린 2만 4번 있어도 문제의 되잖아. 풀이 그치? 과정, 당연히 여러 가지 유한수수예요. 풀이 얘는 과정에 어떻게 대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활용을 약분을 다 하시 하실 수 있는 게 이런 문제 풀이 코너입니다. 뭐 개념 강의는 당연히 똑같이 자연수에 음의 부호를 붙인 음의 정선원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자, 첫 단원의 제목을 보면요. 굉장히 1학년 때 기억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떠올려 보도록 개념 할게요. 자, 설명을 유리수 이렇게 하실 우리가 수 수의 있게끔 체계로 다시 한번 모든 정리해 보면 부분들에 어떻게 대한 될까요? 개념 강의를 유리수는 시청을 하실 수 있는 정수와 코너가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강의는 찾아서 보고 또 거기에 맞는 이렇게 문제 풀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형성도를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 화면이 빨간데요. 이게 저희가 막 화면을 막 찍어서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학습적인 부분들을 보시면은 공부 안 한 거는 문제를 안 풀어본 부분들은 다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나타나 있고 제가 64강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64강에 대한 개념 학습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답안지 제출 딱 누르시면은 거기에 맞는 뭐 문제 해설과 상위권의 약 30% 있는 문제 풀이 강의들이 다 첨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10문제 중에 한 3문제의 난이도 높은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 강의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지금 20점 나왔기 때문에 요 유형 연습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다시 재도전을 하게 되면은 랜덤으로 또 다른 문제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뭐 풀고 이렇게 컨닝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형 연습, 뭐 영어 하시는 원장님들 영어 수업 하시고 나시면은 랩실 가셔가지고 뭐 듣고 받아쓰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수학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이렇게 지면 학습이나 온라인 학습으로 시험지를 생성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나간 진도대로 유형 연습, 뭐 파란색 바꾸기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시는 학원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이게 수학뿐만 아니라 과학도 모든 단원이 이렇게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양계를 공부하겠다. 그럼 태양계에 따라서 강의 본 부분과 여기는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똑같은 형태의 패턴으로 이렇게 학습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문제를 더 풀어보고 서술형 문제, 3단계 문제 이런 코너들은 더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패스를 하고요. 이제 선생님 화면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평가 출제, 과제 출제, 뭐 학생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가 출제라는 거는 시험지 만들어내는 코너고요. 과제 출제는 우리 아이가 결석했다, 뭐 일주일 동안 안 나왔다, 꼭 지정을 해줘야지 학습을 할 수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코너에 이 강의와 이 문제를 풀어봐. 이렇게 딱 지정해 주시는 코너가 과제 출제 코너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 관리는 최초에 우리 아이들의 이렇게 반과 아이디를 등록하시는 코너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별로 시험지도 생성하실 수도 있고 학생들의 학습 관리적인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기초 세팅 하시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고 공부했던 내역들을 조회하는 코너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런 평가 출제 코너입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뭐 과학 시험지를 생성을 하겠다. 그러면 대분류, 중분류, 뭐 소분류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분류 형태에서 내가 여러 가지 힘의 난이도 나눠서 20문제 시험지를 생성해야지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문항이 쭉 다 불러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문제는 이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시면은 삭제가 되고 교체 누르시면은 다른 문제로 또 교체가 됩니다.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코너가 돼 있어서 이렇게 시험지 형성이 돼 있어서 자, 줌 설명에 뭐 이렇게 타이핑도 직접 치시면은 여기에 텍스트가 인지가 되게끔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 딱 누르시면은 이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반별로 필요한 아이들한테만 일부만 온라인으로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뽑아서 성적 처리만 하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온라인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아이들이 로그인 했었을 때 오늘의 과제 코너에 이 시험지가 생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온라인을 꺼내기 싫어. 그러시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채점하셔가지고 다음 단계 딱 누르시면은 시험지가 방금 줌 설명이라는 시험지가 출제 마법사 밑에 내역조의 코너에 딱 들어가져 있고요. 당연히 우리 애들의 학습 내역은 아무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쭉 받아보시니까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틀렸네 라고 하셔서 그냥 요 학생의 성적 처리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그 아이의 간단한 분석지부터 정답 해설지가 생성이 되는 이런 형태의 오프라인 코너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면 당연히 그 온라인 했던 점수 결과가 이렇게 다 바로 다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지를 출제하고 직관적으로 영희가 요번 주에 안 오고 다음 주에 또 그 아이한테 시험지를 줘야 되겠다. 그럼 시험지 보기 딱 누르시면은 그 시험지를 다시 인쇄, 정답지만 인쇄 이런 옵션적인 부분들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지를 출제해서 과목별로 제가 과학을 보여드렸지만 수학, 사회, 과학, 역사 저희가 국어, 영어는 그 개념 동영상 강의가 출판사별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문제은행만 약 8종 정도 출판사별의 문제은행을 조금 왁싱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는 출판사별 문제은행은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수학, 과학, 사회, 역사는 통합이다 보니까 개념 강의와 문제은행 시스템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이 공부했던 내역들을 조회하는 코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했던 아까 색깔 관리, 중2 아이가 이 시험을 어떻게 공부를 얼마만큼 했을지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공부 안 한 아이들은 다 흰색으로 나타나고요. 실질적으로 공부했는 아이들은 이렇게 색깔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동영상 강의를 봤네, 유형 연습이 빨간색이네, 그러면은 클릭을 하시면 세부적으로 어떤 문제를 풀었는지도 다 조회하실 수도 있고요. 동영상도 보시면 7초 만에 껐네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빠르게 색깔만으로 색깔이 있다 없다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강의 수준이나 진도 수준을 체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조회하시려면은 이렇게 일자별로 다 조회하시면은 세부적으로 공부했던 내역들은 다 조회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 또 시험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이 오답 노트라는 코너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아까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1학년에 소인수 분해에 내가 1일부터 예를 들어서 22일까지의 틀렸던 문항을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시면은 내가 틀렸던 문제를 제가 조금만 더 당겨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틀린 문제가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 같은데 검색 딱 누르면은 이렇게 개인별로 최민호라는 학생이 330문항 틀려서 294개가 틀렸습니다. 이 학생은 40문항 틀려서 7문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보시면은 틀린 문제가 이렇게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샘플이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틀려져 있는데 그 단원에 틀린 문제만 이렇게 체크 딱 하셔가지고 동일 문제, 아까 시험 문제 보셨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나가는 그 시험지를 너 틀렸던 문제 한번 더 풀어봐. 동일 문제. 요거의 유사 문제 한번 더 풀어봐. 이렇게 시험지로 클릭하시면은 또 바로바로 클릭 한 번만으로 2차, 3차 시험지가 생성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린 컨텐츠에 대한 시연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더 원장님들이 가입을 하시고 하시면은 제가 지역별로 줌교육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디테일한 교육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이런 학습 솔루션은 원장님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많이 접해 보시고 많이 진행을 해 보셨을 건데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학원은 티칭형 학원이야 조금 아이들의 많은 문제를 풀기 위한 보완제로 쓸 것이다. 우리는 과학, 사회, 역사를 도입하기 위한 선생님 의존도가 없는 과목을 이런 AI 학습으로 조금 대처해 보겠다라는 부분들의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학습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 저는 처음에 교육을 원장님이 반드시 받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맡겨두시면은 선생님들은 본인들이 조금 편한 중심에 많이 학원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분들을 도입하고 하는데 조금은 거리감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반드시 교육을 받아보시고 이 상품을 도입을 하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 역사, 과학 이런 거 하실 때 프리로 부모님들한테 제공하지 말라고 저는 신신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공짜니까 이런 과목들을 내가 받아서 잘 활용을 해야 되겠지라고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 보셨던 상품들 1년 계약하시면 약 한 150만 원 정도 가까이 합니다. 그런 상품들도 잘 활용을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리와 같이 연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과목 유료화라고 적어 놓은 부분들은 꼭 과학이든 역사든 어떤 과목을 도입을 하셨을 때 최소 학습지 이상의 비용, 과목당 한 5만 원 이상 받으셔서 그 과목을 유료화 하시고 거기에 대한 학습 관리를 진행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거기에 대한 학습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처음에 너무 많은 학습량, 유형 연습, 맞춤 테스트, 성취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주시면은 처음에 아이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실 때 고민이 되신다고 하시면은 학년을 좀 낮춰보면은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 중간 이상의 아이들을 채용을 하셔가지고 채택을 하셔서 해보시면은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에 학습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들은 중학교 올라가서 과학, 사회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능력과 공부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중학교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라고 고민이 되시면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과학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십시오. 과학 중심으로 하셔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아까 통합과학에 대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학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하이에듀는 학교 공부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너가 스스로 공부해서 너도 이런 부분들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과정들을 도와주는 학습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고 저희 이 제품들은 수학만 채용을 하실 수도 있고 채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국가사만 채택을 하실 수도 있고 수학 국가사를 다 채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학만 하시면은 30명까지 12만 원, 국가사만 하시면은 30명까지 12만 원. 그러면 전과목 하시면은 12만 원, 12만 원 하시면 24만 원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30명까지 20만 원으로 제가 전과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줌 설명회나 이런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국가사만 하시더라도 24년 2월까지 수학도 같이 열어드리고요. 반대로 수학만 하시더라도 국가사를 같이 열어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거를 사용을 해보시고 저희는 뭐 별다른 약정 기간이 없습니다. 약정 기간이 없는데 제품을 써보니까 괜찮다. 내가 한 달 써보니까 제품을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3월, 6월, 12월 약정을 채용을 하시면은 여기에 맞는 이런 50%각 요금에 대한 혜택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 약정을 하시고 중간에 그만두신다고 하시면은 할인받아 보셨던 금액에 대한 할인 혜택은 반드시 다시 리턴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온라인을 뭐 부모님들이 싫어해요, 학생들이 잘 안 해요라고 많은 원장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은 온라인이 학원의 메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부도 디지털 공교육에 대한 강화를 시키고 있는 상태고 다양해진 소비자의 니즈나 학생들의 빠른 아이와 느린 아이에 대해 맞춤 학습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은 이제는 필수품이 되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